자, 오늘 2월 22일 지금 1시 27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언급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일단 미국의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들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로 인해서 나스닥이 좀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 시장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흐름 자체가 일단은 조금 아래쪽으로 방향성을 일단 좀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세가 좀 아래쪽으로 깨진 그러한 형태가 일단은 보이고 있고요. 지금 추세가 깨진 부분이 일단 있기 때문에 추세가 깨졌을 때는 여러분들이 좀 당황하지 말고 그냥 반등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이 딱 반등 포인트네요. 지금 보니까 11,500포인트 언저리가 첫 번째 반등 포인트니까 아마 오늘 저녁 미국 시장은 조금 반등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추세적인 상승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기술적 반등 정도 수준일 터인데, 오늘 저녁에는 뭐 도지 정도 형성될 가능성이, 내일 새벽에 마감하는 미국 시장은 도지 정도 형성될 가능성이 일단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보자면 최근에 이제 계속 미국 시장 안에서는 이번 3월 달에 만약에 이제 실업지표, 고용지표가 좀 긍정적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 50bp 정도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이 일단 나오고 있고, 이러한 부분이 일단은 미국의 국채 수익률한테도 같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 일단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채 수익률이 생각보다 좀 많이 뜨는 그러한 형태 자체도 일단은 보였고, 요거는 같이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국채 수익률 체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국채 수익률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화면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10년물도 좀 가파르게 오르는 모습이었고 2년물도 좀 강하게 좀 올라주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였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통은 이제 2년물 쪽에 좀 주목을 많이 하는데, 왜 2년물에 주목을 많이 하냐 하면 2년물이 일반적으로 기준금리를 가장 잘 반영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최근에 2년물 금리를 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좀 계속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일단은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에 특징적인 부분은 10년물까지도 같이 조금 강하게 좀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 보였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 내에서도 일단은 미국은 일단 긴축 쪽으로 방향성을 조금 잡고 있다 이렇게도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하나 더 우리가 차트를 보게 되면, 중요한 것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금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달러 인덱스가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미국 시장은 일단 반등 가능성이 일단 보이고, 달러 인덱스 흐름을 보도록 합시다. 달러 인덱스가 강세로 가면 문제가 생기는 게 좀 많아요. 아시다시피 달러 인덱스가 강세로 가면 다른 통화들, 유로화라든지 아니면은 엔화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타 통화들이 조금 약세로 간다 이렇게도 얘기가 되고요. 거기에 포함은 되지는 않습니다만, 위엔화도 만약에 약세 흐름을 보여주게 되면 다른 나라들은 인플레이션 자체가 굉장히 좀 격심해지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은 보일 수가 있다. 우리나라도 역시 거기에서 피해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개인적으로는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예전처럼 그렇게 강세로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약간 좀 세모긴 합니다. 왜냐하면 달러 인덱스가 강세로 간다라는 얘기 자체는 일본의 엔화가 약세로 간다라는 얘기가 되고, 일본의 엔화가 약세로 간다는 얘기는 일본의 물가 자체가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시장에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지금 이게 얘기가 나오다가 얘기가 사라지다가 하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한번 보게 되면 이거 한번 보여드리고 가도록 하죠. 요거를 일단은 한번 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일본의 CPI를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할 필요성은 있어요. 일본의 CPI. 그러니까 엔화가 약세로 가면 일본의 CPI가 조금 더 강세로 간다. CPI가 더 올라간다라는 얘기가 돼요. 일본이 지금 물가 수준 자체가 거의 4% 정도까지 지금 올라왔거든요. 지금 일본의 소비자 물가를 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4%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냐고 하면은, 우리나라도 물가는 높은 그런 모습입니다만은, 중국의 CPI를 한번 볼까요? 중국의 CPI. 우린 일본이 선진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중국은 후진국이라고, 개발도상국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중국이 지금 1.6 정도 아마 될 겁니다. 1.6 정도? 2.1 정도 되네요. 2.1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인데, 아직까지 뭐 그렇게 인플레이션 자체가 높지가 않죠. 근데 일본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이 얘기 자체는 다시 말해서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강해지기 시작을 하면 일본이 다시금 물가가 한 번 더 튈 가능성이 높고, 일본의 물가가 한 번 더 튄다라고 하면은 일본은 엔화를 어떻게든 강세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예전에 얘기를 들었던 일드 커브 있죠? YCC. 그 부분에 대해서 일본이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예전에 한번 있었는데 이걸 포기하기 시작을 하면 문제가 여파가 좀 굉장히 좀 심각해집니다. 왜 심각해지냐 하면 일본의 자금은 일본은 아직까지 기준금리가 마이너스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돈을 빌려서 외국에다가 투자를 하면은 무조건 이익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4.75 정도가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해외에 나가 있는 자금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자금 자체가 만약에 일본이 YCC를 포기를 하기 시작을 하면은 일본의 그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자체가 해외에서 다시금 일본으로 흘러들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 부분이 일본으로 들어온다라는 부분은 해외에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팔고 해외에 있는 자산을 팔았으면 뭐가 생기죠? 달러가 생기죠. 그럼 그 달러를 가지고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리고 그 자금 자체가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글로벌 자산 시장 자체를 다시 한 번 더 나락으로 빠뜨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그러한 부분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 달러 인덱스가 강세로 가는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일 가능성도 일단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그런 쪽까지도 생각을 만약에 하고 정책을 편다면은 일본 지금 위에서 달러 인덱스 자체를 너무 강세로 보내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일본이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더라도 달러 인덱스에 이 부분이 반영되는 부분은 그다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봐줄 수 있는 부분은 지금 미국에서 50bp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조금 출렁거리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금리 자체가 지금 50bp 정도 이번 3월 16일인가요? 일단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해놓은 부분이 일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러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더라도 일단은 달러 인덱스가 너무 강세로 갈 가능성은 적고 달러 인덱스가 너무 강세로 가지 않는다라는 얘기 자체는 원달러 환율도 조금 더 안정을 취할 가능성도 일단 높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이 예상보다 충격이 덜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어쨌든 이러한 부분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하루 쉬었다가 충격을 오늘 고스란히 받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일 새벽에 마감하는 미국 시장이 어떤 식의 형태를 보여주는가에 따라서 이 부분이 조금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드니까 참고는 일단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럽이 50bp 올린다라고 하는 부분은 달러 인덱스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게 유로화이기 때문에 유로화도 여전히 강세 요인이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일단 해본다면 생각 외로 달러 인덱스 강세 부분은 조금 묶일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미국 금리의 인상 자체가 시장에서 주는 여파 자체가 작년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일단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 잠깐만 보고 가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통화에서 우리나라 원화 움직임이 오늘은 일단 약세로 일단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약세로 가고 있는 중인데 요번에 약세로 간다라고 하더라도 위에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요 추세선 있죠? 여기가 거의 상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전에 일단 언급을 한번 해드렸었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멀었어요. 그렇죠? 이때는 처음에 추세를 이제 돌파를 했을 때였기 때문에 위의 추세가 요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게 있죠? 여기까지는 돌파가 되면 갈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굉장히 멀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제 거기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거기까지 일단 거의 다 왔고 오고 난 다음에 약간 지금 멈춰져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환율 추세선 부분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한번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원화가 지금 아예 강세로 지금 다시금 전환이 약세로 전환이 된 게 아니라 추세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기술적인 되돌림 정도까지 일단은 아직은 봐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보니까 내일의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이죠. 일단 중요한 부분 두 가지. 첫 번째, 미국 시장도 내일 시장이 미국 시장이 아니라 인덱스도 내일이 좀 관건이 되고 우리나라 환율도 일단 관건이 되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나라 통화하고 거의 0.8 정도의 민감도를 가지고 있는 중국의 위엔화 같은 경우에도 우리하고 좀 비슷한 모습입니다. 비슷한 모습 위쪽으로 룸이 조금 더 있긴 한데 우리하고 좀 비슷한 모습이니까 환율이 안정을 취하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일단 가지시면서 봐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우리 시장도 전체적으로는 조금 조정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거래소 시장부터 먼저 보도록 하죠. 거래소 시장은 이전에 계속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패턴 자체가 하락 직각삼각형 패턴을 지금 보고 있고요. 오늘 하락 직각삼각형 패턴의 하단 부분을 살짝 이탈을 했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여전히 패턴은 꺾이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주요한 포인트는 이제 여러분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지금 우리 시장이 약간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코스피 시장에서 현금화를 해야 되는 포인트 자체 조금 낮춰서 보도록 하죠. 2419포인트로 일단 기준을 잡고요. 우리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2419포인트를 이탈하는 모습이 보이면 2419입니다. 코스피는 2419포인트를 2419라고 하기보다는 오늘의 저점인데 사실은 오늘 시행 끝이 나질 않아서 이탈전 코스피 시장은 오늘은 홀딩 유지하고요. 코스피 시장 금일 홀딩 유지, 내일 오늘 저점 이탈 시 현금화 전략 진행. 지금 일부는 코스피 시장에서 우리가 제가 이제 저번에 말씀드릴 때 시장이 일반적으로 패턴으로 갈 때는 현금을 일단 50% 정도, 50에 70% 정도 만들어 놓는 게 일반적으로 합당하고 주가가 아래쪽으로 빠지기 시작할 때는 주식 비중 자체를 0에 30% 정도 일단 만드는 게 합당하다. 그렇게 말씀을 일단 해드렸는데 아직은 깨지지 않았어요. 아마 내일 시장을 보고 우리 시장도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기억을 해두시고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드린 가장 주된 이유는 뭐냐면 코스피 시장은 지금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는 중이고 코스닥 시장은 지금 상승 추세 중입니다. 하락이 아니라 코스닥은 지금 상승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아쉬운 부분은 지금 상승 추세로 올라가다가 오늘 지금 보니까 얘도 딱 부딪힌 자리인데 얘도 지금 보면은 내일 만약에 오늘 저가를 이탈하는 모습이 보이면 지금 저점 지수권이 763포인트 정도가 됩니다. 763 정도까지는 일단 조정을 열어놓고 봐야 될 것으로 보이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라요. 사실 시장이 이러한 식의 모습을 보이게 되면 우리는 종목들을 공략하기에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조심스럽긴 사실인데 그래도 오늘 어떤 종목이 나와 있는지 시장 안의 종목들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거래소 시장에서 보이는 종목은 대한유화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시장이 중국 쪽으로 가닥을 잡을지 미국 쪽으로 가닥을 잡을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일단 해드렸었는데 지금 모양을 보면은 유화라든지 하는 쪽은 제가 중국 쪽이라고 말씀을 일단 해드렸죠. 오늘도 4%대 일단 강세 움직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강세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관심은 일단 가져두셔도 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은 들고요. 오늘 드디어 이전 고점 돌파까지도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 이 종목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해드렸던 게 2월 17일 날 언급을 해드렸고 그때 가격이 종가 기준으로 16만 9천원, 현재 가격이 19만 1,700원 정도 되는데 이 종목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격 기준으로 18만 2,600원 깨지지 않으면 홀딩 그냥 가능하니까 그렇게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풍산보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구리 가격이 계속해서 좀 상승을 하고 있죠.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에서 수익을 좀 제대로 올리기 위해서는 주가가 올라갈 때의 어떤 성장성이라든지 모멘텀 쪽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부분은 주가가 이렇게 빠졌을 때 풍산이 지금 49,000원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죠. 49,000원부터 시작해서 23,000원까지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이때 왜 하락을 했는지를 체크를 하고 그 하락 요인 자체가 지금 사라졌는지 사라지지 않았는지를 분석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풍산이 이제 지금 2021년도 5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주가가 꾸준히 하락을 하기 시작한 가장 주된 이유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쓰면서 원자재의 거의 공기 흡입기 진공 청소기의 역할을 하던 중국 경제가 거의 마비가 되는 그런 모습이 일단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구리 가격이 급하게 좀 하락하는 모습이 일단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중국 경기가 다시금 살아나고 위드 코로나 부분이 중국이 리오프닝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 시장 안에서는 리오프닝 관련된 수혜주로 카지노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하는 쪽에 좀 주목을 합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최근 들어서 해운 관련돼서도 좀 언급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철강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하는
하락하는 쪽도 좀 언급을 해드렸는데 풍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군수 관련된 종목으로 지금 보는 게 아니라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돼서 이전에 주가가 하락했던 요인 자체가 지금 해소가 되고 이 요인이 해소되고 있으면서 주가가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이중 쳤죠. 이중 바닥 침가만 눈으로 확인이 되실 건데 이중을 치고 난 다음에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전체적인 모습 자체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관심이 가능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 참고는 일단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한해운 오늘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대한해운은 예전에 제가 이제 페노션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해드렸는데 페노션 언급해드렸던 가장 주된 이유가 벌크 때문에 그렇죠. 중국이 일단은 인프라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 철강석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보통 호주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아니면 일부 동남아시아에서 이 물건 자체를 이제 조달을 하게 되는데 이걸 조달을 할 때 그러면 가지고 올 때 뭘로 가지고 올 거냐? 배로 가지고 올 수밖에 없죠. 그 부분이 바로 벌크입니다. 그래서 벌크선 운임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은 보입니다만은 이 운임 자체가 중국의 인프라 투자로 인해서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해드렸죠. 대한해운은 아직까지는 뭐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술적 반등 정도 지금 수준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으니까 위에 기술적 반등 포인트 2,800원 정도, 2,700원 정도 저항이 일단 위치하고 있으니까 그거 일단 보시면서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반등하는 종목이 현대건설기가 역시 인프라죠. 그렇죠? 오늘 시장 안에서는 대부분 종목군들이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해서 시장에서 강세 움직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뭐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단지 이제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추세로 완전히 넘지는 않았고 오늘 추세에 부딪힌 그런 모습이니까 향후에 추세에 넘는지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래소 시장에서는 오늘 타이밍을 본다면은 일단은 뭐 풍산 정도 일단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코스닥인데요.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종목은 메디톡스입니다. 메디톡스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웅제약하고 길고 긴 싸움을 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뭐 승리를 했고 그 승리 부분으로 인해서 최근에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전에 주가가 밀렸던 요인 자체가 해소가 되면서 주가가 다시금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개인적으로는 지금 보이고 있는 이 박스권 돌파하고 난 다음에 하시는 게 여러분들은 조금 더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오픈엣지 좀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나머지는 크게 의미 자체는 좀 뭐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의미 자체는 지금 보이진 않고요. 뉴로메카라는 종목이 있는데 요거는 개별적으로 관심을 조금 뭐 가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 종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오늘 매수의 자체가 조금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고요. KPS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거는 관심 가지셔도 좋을 것 같아요. KPS라는 종목 오늘 6.8% 정도 지금 시간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 일단 나타나고 있는데 이 종목은 이전에 일단 추세 한번 돌파가 되는 모습이 보여서 한번 언급은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지금 보시면 추세를 완전히 뛰어넘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이는 만큼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8% 정도 일단 상승 중이에요. 자,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는 시장의 방향성 자체가 완전히 잡히지 않았다. 시장의 방향성이 제대로 잡히지 않을 때는 시장 안에 들어와 있는 종목들의 등락 자체가 굉장히 조금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면서 시장 대응을 잘 해주시면 여러분들 수익 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만약에 시장이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 그때는 무조건 방어적으로 내일 결정이 날 것 같은데 내일 만약에 그런 식으로 결정이 나면 시장이 다시금 단기적인 추세가 전환되기 전까지는 방어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오늘 부분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한번 치시기 바랍니다.